네, 6월 26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신 박승영 팀장님의 인사이트로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반갑습니다. 소속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플러스하프의 포트폴리오 전략팀이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네네네. 그러세요. 저희가 또 정보가 늦었네요. 아니요. 네. 정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늦게 들여 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팀. 전략팀의 또 네네네. 팀장님으로 포트폴리오 전략팀? 그 얘기 나온 김에 요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돼요? 그냥 반도체로만 다 갖고 가면 되나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힘드신 것 그쵸?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몇 가지 이 기준들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 정도의 배분인 게 중요하고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 네. 없으니까 첫 번째 채권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30%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게 첫 오.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섞으실 때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반드시 반반 섞으셔야 되고요. 아. 그것만 지켜서 미국 주식 30, 한국 주식 30, 그리고 채권 30 요렇게만 가져가도 훨씬 이 투자하실 때 덜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못지않게 나올 거고. 포트폴리오 구성 채권 30 이상은 안 된다. 그다음에 네네네. 미국 반, 한국 반 요렇게 맞습니다. 일단 네. 포트폴리오 전략 큰 그림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박승영 팀장님. 일단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주도 뭐 사이드카의 연속이었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서킷까지.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 마이크론의 실적 좋았던 게 어제 네. 선반영됐고 오늘은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애플의 노이즈도 있었고 네네네. 근데 하락 올라갔으니까 물론 반도체 위주지만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간다 쳐도 인정한다 네네네. 쳐도 이 정도라고? 음. 서킷까지 걸릴 정도로 음.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니까 음. 너무 변동성이 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어질어질하거든요. 팀장님 네네네.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네. 해석을 사후적으로 너무 과잉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는 마이크론 때문에 올랐고 오늘은 애플 때문에 빠졌고 그러면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또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내 기준이 잘 안 잡혀요. 맞아요. 그래서 해석은 사후적으로 하는 것은 뭐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움직인 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 1번. 두 번째는 지금 시세를 추세랑 변동성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미 앵커님이 지금 변동성 장세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피곤한 이유는 변동성을 추세로 착각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라고 하는 거는 펀더멘탈인 거고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식 시장이 그 자체로 흔들리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표를 풀어보면 이 코스피랑 V코스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S&P는 파생되어 있는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보통은 주가 지수가 오르면 변동성 지수는 떨어지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그리고 변동성이 오르고.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었는데 변동성 지수도 따라 올랐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 네. 이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첫 번째는 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외가격 옵션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라고 그냥 우리가 대충 가정해도 돼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보통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때는 풋옵션 외가격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풋옵션 외가격 거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주가가 빠질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공포인데 네. 공포가 기본적으로 탐욕보다 감정의 강도가 세요. 이건 원래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콜옵션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탐욕이 아니라 공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없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 네. 나는 그동안 주식을 많이 안 샀는지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공포. 그런 공포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가 주가가 1 올라갈 때 나는 1 올라가면 안 돼. 2, 4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레버리지 사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 사고,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레버리지들이 모여서 지금은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 출렁출렁이는 장세다라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너무 좋은 네네. 말씀 해주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흔히 네네. 우리가
변동성이라고도 불리고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그 음. 부분은 내려가는 게 보통의 보통이잖아요. 공식인데 그쵸, 그쵸, 그쵸. 지금은 주가는 올라가서 뭐 최고점 9,000p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같이 음, 올라가는 공포 맞아요. 지수. 맞아요. 네.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상한데 그 원인이 뭔지를 보면 공포 심리가 진짜 있는 것 같다. 맞아, 진짜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공포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그 공포를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탐욕이 섞인 공포 같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까 봐 걱정이 아니라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못 따라갈까 봐. 못 따라갈까 봐.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수 사시던 분이 지수 레버리지 사고 그러다가 많이 올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사는 거죠. 이게 시장이 들어가 있는 돈 대비 시세는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 번은 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정을 겪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게 주가 지수가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가 마이크론 때문인지 애플 때문인지 이렇게 과잉 해석을 하면 우리가 시장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마이크론 잘 나왔다. 그래서 올랐다. 뭐 애플이 가격 올린데 그래서 떨어졌다. 이건 너무 단순하고 물론 맞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근간에는 지금 뭔가 음. 심리가 네, 그렇게 네, 네. 작동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애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애플이 가격을 안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소비재가 원가가 올라가는데 가격을 못 올리면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한 단계 또 나가서 생각하잖아요. 주가가 빠지니까 애플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겠네. 그럼 전체 수량이 줄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지. 이거는 좀 과잉 해석이라는 거죠.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 네네. 나름대로는 또 성실하게 오늘 올랐으면 왜 올랐을까?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 답을 딱딱딱딱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까지라고? 특히 오늘 같은 날. 그런데 그 근간에는 남들보다 못 벌까 봐 혹은 못 쫓아갈까 봐라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어서 좀 크게 옵션식으로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실제로 부분도- 레버리지 그 포지션을 만들 때 옵션으로 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 주식 선물 보시면 네. 현물보다 1% 이상씩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ETF 특히 단일 음. 종목 뭐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온 후에 네네.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도 사실은 더 좀 커졌고 네네네. 금감원장조차도 네네. 요거를 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네, 이런 네, 발언까지도 네. 할 정도로 요거에 대한 조금 문제점들이 이제 네, 제기가 네, 되고 네. 있는 와중에 이게 확실히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팀장님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커요? 네, 이게 제일 커요. 어. 그리고 만약에 2배 레버리지가 저렇게 많이 팔렸는데 네. 주가가 여기서 안 올라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4배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 돼요. 네. 4배 레버리지 ETF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럼 방법은 간단해요. 8배 레버리지 ETF 나오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2배 레버리지 ETF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 더 레버리지를 들여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주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까 공포라는 걸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 변동성 지수, 뭐 음. V 코스피, 빅스 빅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우리가 제일 요즘 많이 쓰는 거는 포모예요. 그렇죠? 맞아요, 포모도 맞아요. 일종의 음. fear로 시작하는 맞아요, 두려움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음, 공포인데 음. 포모를 보통은 내가 이 주식을 안 갖고 있어. 네, 이게 네, 막 올라가는데 난 이 주식이 없어라고 포모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좀 새로운 포모도 있는 거 그래요? 같아요. 뭐예요? 이거를 내가 팔면 그거 follow, 그건 뭐예요? Losing 폴로라는 게 out. 따로 있어요? follow, 어. losing out, fears follow of 뭐예요? losing out. 내가 Losing 팔고 out. 나면 losing out, 루저가 될까봐, 그러니까 뒤처질까봐.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네. 새로운 공포도 있고 음.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네.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폴로라는 것도 있군요. 뭐 되게 많아요. 뭐 어. 포로 시작하는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이게 보면 이게 투자의 기본하고도 조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 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더 많이 벌었더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증권사, 모바일 증권사에서 자꾸 이제 인증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포모를 유발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조금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니면 내 주변을 좀 보고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렇게 많은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못 벌었어요. 그리고 3월 이후에 주식들 다 지금 다 내려와 있고.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기본적인 자세 아니면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남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망해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갑자기 이제 저희 팀의 성격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려도 돼요? 네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겨야 될 거는 구매력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플레이션 아니면 늘어나는 돈 대비 구매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늘어나는 돈, 우리가 이겨야 되는 대상은 사실은 이 유동성이에요. 우리나라의 M2가 지금 지표를 바꿔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작년에 9% 늘었고 올해 아마 10% 늘고 있을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돈이 많다. 돈이 너무 시중에 많아졌죠. 돈이. 너무 네. 많아졌죠. 네. 그러면 우리는 주식 아니면은 뭐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볼 게 아니라 내 전체 자산이 지금 전체 돈보다 늘어나 있나? 요거 정도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저는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 음, 이런 것도 있어요. 반도체 위주로 만약에 본다면 왜냐면 반도체 투톱의 비중이 50%를 훌쩍 그쵸, 넘겼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지금 지수가 올라왔고. 그쵸, 그쵸, 그쵸. 그럼 반도체만으로 예를 들어 볼 때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의 포모, 네, 네, 반도체를 네.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는 음,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숫자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좋아요. 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음, 슬슬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시장을 볼 때 너무나 많은 변수를 보지 말고 저는 두 가지를 보면 된다고 그 두 생각해요. 가지 말씀해 주세요. 첫 네. 번째는 AI 캐펙스.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AI 캐펙스. 지금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 기준으로 올해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700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 700빌리언은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인데 금리가 지금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거랑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요? 거시경제 여건이 AI 캐펙스가 좋아서 올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금리가 올라도 돼요. 근데 2월 말에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서 전쟁이 났고 그러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초에 5월 미국 고용 지표를 봤더니 그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금리를 약간 올린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FOMC 이제 케빈 허시가 처음 들어와서 이제 FOMC를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실물 경기의 체력보다 저는 많이 올라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올라 있다고 생각해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매크로 이슈들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유가는 지금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그 CPI 같은 것들도 좀 따라서 내려오겠죠. 두 번째, 5월 미국 고용 지표가 좋은 거는 저건 아마 월드컵 효과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니 지금 미국의 북중미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있는 주의 고용이나 구인 광고는 많대요. 그런데 이 월드컵이 이루어지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은 주의 고용이나 구인 광고는 준대요. 차이가 크군요. 네. 그리고 5월 고용의 특징이 임시직 고용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은 원래 한 8만 명 정도 늘어나는 거였는데 지금 17만 명 늘었잖아요. 서프라이즈가 이게 아니라 지금 그쪽에 임시직으로 고용이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그러면 월드컵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8월 정도의 고용 지표를 우리가 9월에 확인한다. 또는 그 이전이라도 고용은 아마도 좀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일단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제 FOMC인데 FOMC는 저는 지금 뭐 투자하면서 연준 의장 바뀌는 거를 한 4병 정도 봤는데 네. 연준 의장이 바뀌면 첫 FOMC는 항상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분의 성격과 무관하게 항상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제닛 옐런 의장이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나 천사시고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친절하신 분인데 그분 첫 FOMC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해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되게 변호사시고 하니까 말 되게 따박따박 잘하시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도 매파적이라 그랬어요. 케빈 허시 의장도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점도표가 좀 바뀌긴 했지만 FOMC가 짧아졌지만 지금 사람들이 케빈 허시 의장의 스탠스를 너무 매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이에요. 사람 생각이랑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다
금리를 올렸고 실제로 최근 일주일이랑 2주일 사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 10년물 국채 어. 기준으로.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런 뒤쪽의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들에 대해서 반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녹이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AI 캐펙스는 더 이상 늘지 않아.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 나오는 거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보류. 그러면 그동안 금리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었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의 비중은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올려보자. 네. 라고 하는 것이 음. 제 생각인데 지금부터 한 한두 달 정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약간 미세중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AI 캐펙스 같은 경우는 음, 물론 금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건 산업하고 맞아요, 훨씬 더 맞아요, 맞아요, 크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경제나 맞아요, 지표 맞아요, 쪽인데 맞아요. 사실 한동안 보면 뭐 음, 3년 이상 지금 미국 증시 올라오는 것만 봐도 네, 거시 쪽, 그러니까 최근엔 근데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 음, 같은데 음, 거시 쪽을 살짝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무조건 그냥 어, AI 산업이 커지고 네, 네, 투자가 네, 잘 되면 거기 중심으로 돈이 음, 주식시장 특히 음, 쏠리는 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 말씀 중에 금리가 좀 내려온 부분을 음, 주식시장이 반영을 맞아요, 안 하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음, 부분이 혹시 이런 것하고도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잠깐 근데 드네요. 그건 약간 좀 그럴만한 게 어, 1분기 미국의 GDP를 보면 네, 1.62% 연율로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AI랑 연관이 있다고 하는 IT 하드웨어 투자, 소프트웨어 투자, 요건 투자예요. 요 두 개의 증가율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얘네 증가율이 아니라 그들이 전체 GDP에서 얼마나 증가분을 기여했냐를 보면 1.61%포인트 기여했어요. 아, 전체가 1.62%인데 그 두 개가 1.61%포인트 기여했어요. 그냥 거의 나머지는 다네요. 다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치고받고 해가지고 사실 없다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 산업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네. 흔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뭐 반영을 해줘야죠. 지금 시장이 움직임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음. 대신에 투자는 소비랑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큽니다. 증가할 때도 많이 증가하고 소비라는 건 잘 줄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3개 먹다 4개 먹지 않고 4개 먹다 3개 먹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는 가끔씩 마이너스가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거시경제 지표 역시 미국의 캐펙스 투자, AI 캐펙스 투자에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수출에 너무나 많이 기대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캐펙스 투자는 어차피 많이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반도체 수출도 많이 붙어 있는 거, 많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 지금의 시세가 너무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AI라는 큰 대혁명 맞아요, 속에서 맞아요.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면마다 음, 거시적인 지표들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금리를 중심으로 맞아요, 해서 맞아요. 변할 때가 있는데 음, 이럴 음, 음, 때 시장이 환호를 하거나 충격을 음, 받거나 크게 뭐 음, 이런 음, 거는 음. 항상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도 맞습니다. 너무 좋은 네. 말씀이에요. 네. 들립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팀에 어, 계시니까 또 맞아요.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네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단어 중에 하나가 쏠림이에요. 쏠림. 쏠림. 맞습니다. 네. 네. 어디로 쏠리냐? 음,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모였는데 음, 이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음, 코스닥보다는 처음에는 코스피로 쏠리는 줄 음, 알았어요. 그런데 코스피 중에서도 음, 대형주, 음, 반도체 뭐 음, 요렇게만 음, 쏠려서 이제는 다른 주식 팔아서 반도체로 간다. 이 정도로 음, 지금 쏠림이 음, 나오고 있고 음, 음, 예를 들면 반도체가 좀 쉬어줘야 네, 음, 다른 데로 좀 간다라는 음, 얘기들이 제발 좀 쉬어줘라 음, 이런 얘기가 나올 음. 정도거든요. 일부에서는. 네, 네,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네. 극단적 쏠림이 나올 때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포트폴리오. 이거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가 적정 비중을 가지고 가자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네. 되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뭐 좀 힘들어요. 음? 너무 많이 움직여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네, 힘들지 않아요? 반도체가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시장을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쏠리면 그만큼 시장 에너지도 많이 쏠려 있다는 거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굉장히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느 한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거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적정 비중보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한 섹터가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비중보다 너무나 많이 낮아져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씩 채워주는 게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오른 거는 다 팔지 말고 올라간 부분만큼 팔고 떨어진 거는 그렇다고 다 버리지 말고 아니면 거기다 뭐 물 탄다고 몰빵을 치지 말고 그 많이 빠져 있는 거만큼만 채워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적정 비중을 유지해 가면서 수익을 적정히 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쏠림이 있을 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면 우리의 투자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기가 결국은 돌아가는데 결국 비교하기 시작하고 폼모를 느끼기 시작하면 올라갔을 때 나는 그러면 남들이 100이 있으니까 나도 100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시세를 100% 놓치고 한 번 놓쳤다 그러면 남들 100이 있을 때는 200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네네. 200이 400 되고 800이 되니까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결국은 특수한 마켓 타이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주식들이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죠. 아.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네, 네. 반도체 다음 음, 후발주자라든지 음, 아니면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네, 하시는 네. 분들도 여기는 조금 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채워주는 게 맞다라고 음, 생각하는 어떤 대안이 되는 섹터?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반도체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반도체가 어쨌든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애플도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서 자기네도 가격 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아마 내년 말이나 2028년 초에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걸로 모두가 지금 알고 있고 실제 계획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처음에 이 정도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 섹터 안에서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반도체는 투자를 늘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반도체는 가지고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현금 흐름에서 조금은 투자로 더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장비로 조금은 옮겨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네. 그게 첫 번째 갈래.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아니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 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저는 그게 동의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바이오는 금리에 민감한 섹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 것만큼의 반응은 저는 바이오를 채우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좀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갈래. 첫 번째는 음, 삼성닉스에서 조금씩은 장비 쪽으로. 장비로. 그렇다고 뭐 다 팔라는 말씀 아니라고 아까 절대 강조해 처음부터, 주셨고. 처음부터. 네, 네, 처음부터 네. 강조해 주셨고 음, 그건 음, 음. 장비 쪽을 조금씩 채워 나가야 되는 국면. 두 번째 갈래는 실제 금리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반영을 못한 바이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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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네. 바이오가 물론 오늘은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좀 다 무너졌는데 네, 네, 바이오가 네. 최근에 조금씩 그래도 그렇게나 떨어지던 바이오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네, 기미가 네. 며칠 보였거든요. 네, 네, 네. 요것도 팀장님의 요 음, 금리를 반영을 못했다. 이제는 조금씩 한다. 요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맞아요. 금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네. 근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조금씩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거.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때 또는 주식 시장이 너무나 쏠려서 이제는 조금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춰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오르던 이 업종은 조금 덜 오르는 느낌인데 예전보단 탄력이 조금 둔화된 느낌인데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빠지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이젠 좀 그래도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바닥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분이 모든 반등의 시작은 아니면 모든 시세의 시작은 기술적 반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시작부터 뭔가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반도체는 뭐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리밸런싱
그리고 우리가 이제 K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어떤 좀 완화되는 모습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개인의 진짜 어, 개인의 네, 네, 차원에서 네, 팀장님 여쭤보면 네, 네, 포트폴리오 팀장님이시니까 네, 포트폴리오 네, 네, 구성이 참 중요한 거고 네,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분산이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전 완전 분산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 하나로 하는 것도 포트폴리오일 수 있다. 종목을요? 네, 아니면 종목을. 자산을요? 뭐 자산도 그렇고. 분산은 네. 7개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만약에 내가 자산군을 넣는다. 자산군이라면 또 이게 주식 안에서 주식을 네. 넣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7개를 넘어가면 별로 분산 효과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채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너 다 해보겠다고 30개씩 한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6, 7개 정도의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 그 정도 됐을 때 충분히 분산 효과는 나고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수익을 돌려주는지는 그 안에서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네네네. 시드 자체가 어, 그렇게 어, 어. 풍성하지 않을 때는 네네네. 분산을 하면은 네. 이게 수익이 나도 어, 뭐 내가 맞아요. 투자를 한 건가 맞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시드라는 네, 음, 기초가 되는 자산의 음, 금액에 따라서 좀 음. 이것도 전략이 달라지지 않나요? 시드가 적을 때는 일을 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좀 덜 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아, 시드가 적을 때는 그 시드를 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그나마 인트 시드도 없어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좀 덜 쓰고 하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과 네. 그런 것들로 일단 시드를 늘려나가는 거지. 시드라는 게 시드를 투자해서 시드를 늘려 이거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투자에 충분할 정도의 시드가 아니면 그건 이제 시드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좀 애매한 거죠. 네. 시드가 적다고 생각하시고 한 방에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아, 거의 뭐 도덕책과 같은 지금 도덕책은 아니고 근데 너무 실제로 맞는 제가 말씀이세요. 어렸을 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그쵸? 되게 욕심이 크잖아요. 그럼 무리하게 되고 지금 뭐 그런 분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하신 분들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아까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거의 1등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네, 맞아요. 부분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니 보통 네. 많아 보이시는데. 없어요. 세상에나. 음.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7월 되면은 이제 7월 7일, 뭐 8일 요렇게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 음.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을 거라고 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불안한 게 또 있거든요. 두 가지를 우리가 네.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실적 시즌 시작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실적 하나만 워킹해요. 실적만 중요해요. 네. 실적 시즌이 시작하면 실적만 중요해요. 다른 거는 뭐 전쟁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나 매크로 변수나 이런 것들을 별로 워킹을 안 합니다. 실적 시즌 시작된다면 실적만 보세요.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 실적 시즌에 되게 큰 차이인데 우리나라 실적 시즌의 특징이 있어요. 1분기에 그러니까 그 해의 실적이 좋으려면 보통 1분기부터 좋아요. 네네. 그거는 약간 그 우리나라 제조업 사이클 때문에 그런데 그건 너무 기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 그러면 보통 1분기에 나요. 그리고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좀 줄어요. 3분기에는 이게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4분기에는 눈높이 높아져 있는데 그때 되면 약간 뭐 다른 비용도 떨어지고 해서 4분기에 보통 어닝 쇼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어닝 시즌에 대응할 때 아니면 이들의 되게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어떤 산업의 기대를 가질 때 그 플레이는 언제 해야 되냐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후 네. 그러니까는 한 3, 4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5월 달부터는 시장이 잘 안 되고 좀 슬로우하고 여름부터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2분기에 컨센서스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높아진 컨센을 비트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1분기에 실적이 삼성전자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쯤 됐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제 친구 친한 친구랑 이제 만나가지고 야 삼성전자 실적 컨센이 4조인가 5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야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 50조 나오냐? 그랬어요. 58조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요. 1분기는 컨센서스가 움직이기 전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요.
근데 지금 2분기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영업이익 컨센서스 얘기해 보면 지금 거의 한 좀 약간 높은 컨센서스 이렇게 잡아보면 한 110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10조? 그러면 1분기에 58조로 비트했던 것보다 2분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10조를 비트하기는 1분기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닝의 모멘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2분기는 분명히 1분기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리고 3분기가 되면 그나마도 좀 적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앞서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비슷한 결론으로 귀결을 되게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좋은 실적 내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도 많이 올려왔잖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1분기보다는 조금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아, 얘기하면 네. 2분기의 반도체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포션, 나의 비중은 1분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게 전 택티컬하기엔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중은 1분기보다는 약간은 적은 게 조금은 적은 게 좋을 수 낫겠다. 있다. 그러면 네. 전자 닉스라고 이제 할게요. 닉스 요게 전자라고 하셔야 돼요. 요즘은. 닉스 네, 전자. 닉전이라고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네. 닉전이. 네, 네.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시장은 제외하고 네, 완전히 네. 이렇게 무너지거나 뭐 네. 며칠 전처럼 정말 12% 빠지거나 이러면 네. 다른 것도 다 무너지죠. 오늘도 네. 사실은 초반에는 코스닥 중에서도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네, 있었는데 네. 시장 전체가 무너지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닉스 전자, 네, 전자 닉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슬로우하게 가주거나 쉬어줄 때 다른 반영,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못 갔던 것들이 좀 가주기를, 네, 네, 그래서 네. 좀 비슷하게 가주기를 원하는 건데 네, 네. 가능할까요? 다음 아, 분기나 뭐 7월이나 이렇게부터는 약간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네. 지금은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냐하면 첫 그래요? 번째는 뭐 포트폴리오 전략팀에서 이런 시장을 전망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네. 첫 번째는 어쨌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1분기보다 크지 않다면 그렇다면 시장 이 어닝 이 시즌은 비트보다는 우리가 이제 미트한다고 하잖아요. 네. 미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바이오랑 이런 애들이 놀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의 성과를 계속해서 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과가 너무나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네. 그게 두 번째가 있어서 저는 7월부터는 근데 이게 좀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럴 시기가 이제는 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순환을 할 네네네. 시기가 네, 거의 네, 네. 됐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네. 만약에 지금 뭐 우리 국내 음,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에서도 음, 정말 높은 음, 긍정적인 음, 그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이게 지금은 좀 의심스러워도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실현이 된다면 또다시 쏠린다면 이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이죠. 물론이고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아까 110조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서 제가 제 친구한테 똑같은 애한테 야 150조 나오냐? 근데 160조가 나오면 그럼 오르겠죠. 오르겠죠. 근데 정말 지금 어쨌든 이게 2분기에 제 기억이 맞으면은 최근 한 달 사이에 80조 정도에서 지금 110조나 오른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주가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비트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시죠. 그리고 네. 우리가 실적 시즌을 이 플레이를 할 때, 실적 시즌에 대응할 때 제가 잘못하는 게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예측대로 나오면 팔고 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미국과 한국 시장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면 그냥 사면 되거든요.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오면 팔면 되고 너무나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되게 많이 어떻게 될까 얘기를 뭐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중요한 판단의 기준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높아진 컨센보다 잘 나왔어 못 나왔어 가지고만 얘기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 실적 시즌은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살까 아니면 팔까를 결정을 해도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라는 네, 네. 말씀입니다. 아까 아예 초반에 시작할 때 음, 채권 30% 이하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한 6대 4 요런 얘기를 제일 많이 좀 맞아요. 들어본 것 음, 같아요. 채권사, 음. 주식률 뭐 요런 비율. 근데 그거보다 좀 낮게 잡으신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채권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주식은 진짜 와 막 이럴 때 채권은 다 죽었다. 소위 정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채권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에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건 전 좀 이상하고요. 아주 없는 건 어. 좀 이상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우리한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기능이 많진 않아요. 전 그래서 채권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건 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채권은 언제 기능을 해주냐면 경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일 때 우리한테 기능을 해줘요.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들이 떨어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잖아요. 그때 채권의 가격, 특히나 장기채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때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제가 자꾸 아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호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자산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이 되게 특정하게 어떤 마켓 타이밍, 특수한 마켓 타이밍에 휘말려서 그 자산의 가격이 많이 빠질 때 우리는 그 자산을 보통 팔게 돼요. 짜증이 나서 팔게 돼요. 짜증이 나서 팔게 돼요. 근데 그런 자산의 속성이 다른 자산들 6개에서 7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네. 우리의 짜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음.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멀티 에셋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한국 주식 지금 여전히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YTD 올해 들어서 여전히 120% 올라 있고 그럼요. 예, 채권 뭐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3.6% 혼자 마이너스거든요. 주요 자산 중에서 거의 몇 안 되게 마이너스인 자산이에요. 이 균형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반도체와 바이오를 얘기했었던 것처럼 맞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처음 뵙고 처음 얘기 네, 나눴는데 종종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제가 또 있나요? 네. 앞서서 네. 마지막 말씀 남겨 주신 너무 좋아요, 거였어요? 너무 좋아. 아니, 네.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 시간 다 된 줄 알고.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만 더 듣고 싶어서 네, 그냥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투자 조언 좀 주십시오. 이게 변동성이 큰 것도 참 네, 힘들고요. 네. 네. 쏠림에서 소외된 주식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약간 투자라는 게 네. 누가 들어오셨는데요? 네, 괜찮나요? 네, 네, 투자라는 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되게 많은 분들한테 그 고객 상담하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좋을 때 들어왔다가 안 좋을 때 나가요. 항상 그러세요. 좋을 때 들어왔다가 안 좋을 때 나갑니다. 너무 그러면 와닿네요. 네. 실력이 쌓이지 않고요. 그러면 투자가 약간 투자에 대한 어떤 개선점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한 사이클을 지나게 됩니다. 좋을 때 들어오신 분들 진짜 많을 거거든요. 뭐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 나가지 마시고요. 안 좋을 때 내가 뭘 못했고 뭘 잘못했고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시는 게 투자에서 성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예, 올라간다고 혼자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 감정 네. 컨트롤 잘 하시면서 투자를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본적이지만 긴 투자를 위해서는 꼭 음, 필요한 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팀장이신 맞죠? 네, 그 앞에 네. 플러스를 좀 붙여주실래요? 플러스? 저희가 플러스 사업부. 플러스 플러스 사업부. 사업부. 아, 플러스 포트폴리오 사업부. 전략팀 플러스 사업부. 아니 플러스가 앞에 와야 되는데 하나투자증권 플러스 사업부 포트폴리오 전략팀 죄송합니다. 너무 길죠? 플러스 사업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투자증권 플러스 사업부 포트폴리오 전략팀 맞아요.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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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현 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